확실한 건 너님 좀 나쁜 놈인 것 같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말 실수했네요. 많이 나쁜 놈인 것 같아요. 좀 말고 많이. 안녕하세요. 이하나입니다. 오늘은요, 네이트판에 굉장히 특이한 사연이 올라왔어요. 5년 가까이 사귄 남친과 결혼 약속을 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여성분 도망치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분인데 지금 시한부 판정을 받았고 남자친구와 5년 가까이 사귀었고 그런 여성분이 이 글을 들으면 반드시 도망치라는 거예요. 들어봅시다. 한 남초 커뮤니티에 바로 어제 8월 11일에 올라온 글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아니면 주변에 시한부 판정을 받았거나 5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 약속을 했거나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글 좀 꼭 확인하십시오. 제가 이거 쓰려고 몇 년 만에 판에 들어와서 글 씁니다. 멀리 좀 퍼뜨려 주세요. 라는 글이 올라와서 저도 이걸 영상으로 만듭니다. 자, 뽐라는 사이트에 이런 게 올라왔는데 이 뽐라는 사이트는 대부분이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초 사이트, 남초 사이트가 있잖아요. 근데 이 남초 사이트예요. 남자들이 많이 글을 쓰고 많이 댓글을 다는. 자, 제목은 5년 가까이 사귄 여자친구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결혼 여부를 고민 중입니다. 라는 글이에요. 현재 여자친구의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1, 2차 관해 유도 치료를 했는데 실패했고요. 불응성으로 판정을 받아서 현재는 병원에서 조혈모 이식이 아니라면 최대 6개월을 넘기기가 힘들고 조혈모를 이식하더라도 완치는 20% 미만의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거야. 근데 조혈모세포일 거야, 아마. 조혈모세포를 이식을 해도 완치가 20%니까 조금 목숨이 약간 위험한 상태인가 봐요. 그런 와중에서 결혼을 고민하니 얼마나 대단한 남친인가 봤는데 뒷내용을 보고 혼란 깝니다. 이거 반전 있는 글이에요. 발병 전까지 4년 넘게 사귀었고 결혼을 약속했는데 투병으로 인해서 모두 연기됐습니다. 여자친구가 시한부 선고를 받은 이상 차라리 결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 부모님은 반대하세요. 굳이 호라비가 될 게 뭐 있냐면서 반대를 하시고요. 여자친구는 결혼하자고 하면 할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 부모님은 아직 모르겠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반전입니다. 이 남자분이 생각하는 결혼의 장단점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결혼의 장점은요. 첫째, 여자친구를 편하게 해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죽기 전에 결혼을 하면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요? 둘째, 여자친구가 사망하면 나올 연금 일시불과 유산 상속입니다. 게다가 여자친구랑 결혼할 때 받을 축의금, 여자친구가 죽으면 받을 조의금도 더해질 겁니다. 장난 아니죠? 자, 여자친구와 결혼했을 때의 단점은요. 첫째는 제가 젊은 나이에 사별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기 때문에 부모님과 사이가 나빠질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여자친구가 죽고 난 후에 결혼을 생각해보면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하지만 시한부 여친을 위해 결혼을 했다고 말하면 로맨티스트로 어쩌면 좀 더 멋진 느낌을 주지 않을까도 생각되고 지금 여자친구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본인은 그걸 본인이 로맨티스트로 비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죠. 과연 어떻게 하는 편이 좋을지 고민이 돼요. 솔직히 제 욕심이랑 여친을 위하는 마음,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생각까지 모두 섞여서 복잡합니다. 여친이 사망하면 나올 연금 일시불. 여친의 유산 상속, 그 다음 여친과 결혼하면서 생길 축의금, 그리고 여친이 죽으면 받을 조의금. 게다가 시한부 여친과 결혼했다는 로맨티스트라는 정말 5년을 사랑한 사이 맞습니까? 저라면 5년을 사랑한 여자친구가 혹은 5년을 사랑한 남자친구가 시한부를 판정받았으면 이런데 글 올릴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제발 이게 주작이라고 판명이 났으면 좋겠습니다만 글을 올리는 정황으로 봐서는 주작이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댓글 보겠습니다. 어떡해. 너무 슬퍼요. 4년을 만난 남자친구가 내 죽음을 저 따위로 가치 평가한다면 정말 옆집 사람이 죽는다고 해도 저런 발상은 못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댓글. 와, 시한부 선고 받고 나서부터 혼자 계속 계산기 두드렸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말 사랑하긴 했었겠지만 이제는 과거형이겠죠? 세 번째 댓글. 남자가 지나치게 솔직했네요. 씁쓸합니다. 사실은 사람의 머릿속엔 누구나 계산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건 정말 충격적이네요. 우리 벨리 오빠님, 일단 글을 올리는 것 자체가 인성이 그러네요. 네. 계산기는 누구나 두드렸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본인이 글을 올리는 것 자체가 저는, 이런 식으로 말을 올리는 것 자체가 저는, 여자가 봤으면 엄청난 상처겠는데? 죽기 전에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자, 베스트 댓글, 예비 베스트 댓글 10개 봅시다. 저기요, 저 아는 언니도 시한부였는데 의사였던 남자친구가 끝까지 결혼하겠다 해서 했어요. 그런데 결혼 후에 곧 죽었거든요. 언니네가 잘 살아서 집도 해주고 병원도 해줬어요. 그런데 그거 남자가 다 갖고 갔어요. 요즘 진짜 야가 빠진 남자 너무 많아요. 지금 이 글 속 여자분도 믿기 싫겠지만 받아들이시고 헤어지세요. 이런 사례가 종종 있구나. 그러니까는 이분 아는 언니는 시한부를 받았대요. 근데 언니가 되게 잘 사는 여자였대요. 근데 의사인 남자친구가 계속 결혼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집도 받고 병원도 해줬대요. 그런데 언니가 곧바로 죽었대. 결혼식 끝나고. 그래서 남자가 집이고 병원이고 다 갖고 가버렸대요. 두 번째 베풀. 시한부 연인이라면 결혼을 망설이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내가 죽고 돈 많은 로맨티스트로 살다니. 자기 딸이 시한부인데 남자친구가 저런 생각하면 오싹할 것 같아요. 나도. 저런 게 소시오패스. 페북이랑 기사로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지금 영상 만들고 있습니다. 읽기 전에 시한부면 나 같아도 결혼 망설이겠네 했는데요. 유산에다 로맨티스트까지 그 부분에서 화가 납니다. 사람 목숨이 지 한몫하는 수단인가요? 너무 잔인하네요. 너무 잔인해, 이 사람. 이 글이 돌고 돌아 당사자에게 들어간다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정신적으로도 죽는다 생각할 것 같아요. 되게 그 남자친구에 대해서 엄청난 상처를 받을 것 같아. 와. 7번째 베풀. 좋은 기억만 가져가기에도 빠듯한 시한부인데 마지막에 저 사실을 알게 될 그 여자분 마음이 어떨지. 진심 저 새끼 천벌받길. 정말 시한부를 앞둔 여자친구를 두고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여자친구의 목숨을 가지고 로맨티스트나 거기서 진짜 깼어요. 이놈 이거 시한부로 결혼했는데 여자가 안 죽고 골골대면 밥에다 약탈놈. 제가 요즘 그 라이프 온 마스라는 드라마를 정주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딸이 하나 나와요. 근데 그 딸이 엄마의 죽에다가요. 남편도 그렇게 죽였는데 락스를 조금씩 타요. 그런데 이 락스에 들어있는 성분이 조금씩 중독 증세를 보인대요. 티가 안 나게. 시름시름 앓다 죽는데요. 그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 보면 금자씨가 감옥에 있을 때 금자씨를 엄청 괴롭히는 여자가 한 명 나와요. 근데 그 여자를 금자씨가 밥을 맨날 챙겨줘요. 그런데 밥을 챙겨주면서 락스를 조금씩 타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시름시름 앓다 죽어요. 나 갑자기 그게 너무 생각났어. 그거 너무 생각났어요. 9번째 댓글. 그냥 병수발 들기 싫고 곧 죽을 사람과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게 차라리 인간적이겠네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 여자친구가 곧 죽을 것 같아요. 5년 사귀었지만 헤어지고 싶습니다. 이러면 차라리 더 인간적일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뒷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뒷이야기. 고민 포럼에 글을 올렸는데 이게 다른 사이트에까지 올라갔어요.
대체 누가 퍼뜨린 건지 여자친구 언니가 이걸 다른 사이트에서 보고 여친 부모랑 같이 저를 몰아세우는데 아니라고 해도 안 믿네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되겠냐마는 여튼 저 때린 여친 언니는 경찰에 폭행 혐의로 고소했고요. 심하게 욕하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특히 축방이라는 곳, 일이 이렇게까지 된 이상 여친한테 알려줘도 별 상관없다고 여친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알려줘봐야 여친이 충격받지. 저는 그냥 병원 안 오면 되는 거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되는 거고, 어차피 제 주위에선 여친이 급성 백혈병이라는 거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서요. 저인지도 모를 겁니다. 그 여자친구와 만난 5년이란 시간이 아깝지만 뭐 동거도 하고 좋은 경험이라 생각해야겠죠. 일이 바빠서 글 확인 못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글이나 빨리 지울걸. 괜히 여기에 글 써서. 와, 남자 진짜 끝까지 소름이네요. 결국은 끝까지 계산한 거예요. 나는 어차피 내 여친이 급성 백혈병인 거 몰라. 나는 욕 안 먹어. 괜찮아. 나는 뭐 동거도 해봤고 그냥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지 뭐. 라고 생각하는 여친의 죽음 앞에서 5년이나 사귄 여친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태연하게 계산기를 두드릴 수 있는 남자가 있다는 게 굉장한 충격입니다. 자, 우리 채팅창에 빅미님. 아는 동생이 결혼을 6개월 앞두고 있다가 시외버스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시외버스 문에 발이 꼈어요. 오른쪽 정강이 아래가 골절됐고요. 발은 의족을 달아야 될 정도로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결혼이 깨졌습니다. 결혼 6개월 앞두고 사고 나가지고 오른쪽 발을 의족 다는 바람에 결혼이 깨진 거야. 영구 장애를 가질 동생을 돌보기 힘들다 생각하고 깨진 것 같아요. 제가 박경철 선생님하고 토크 콘서트도 하고, 강의하실 때 제가 사회도 보고해서 박경철 선생님을 몇 번 접했는데, 정말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쓴 그 시골의사 박경철, 이름이, 제목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박경철 선생님이 쓴 수기에 보면 그런 사연이 나와요. 그 선생님이 의사 일을 할 때 여자가 교통사고 환자가 왔는데 정말 예쁘고 몸매 좋은 여자가 실려왔어요. 응급 환자로. 그런데 다리 한쪽을 절단해야 되는 굉장히 심한 부상을 입은 거예요. 시골의사 박경철일 거야 아마 제목이. 그래서 여자가 한쪽 다리를 절단합니다. 그런데 이게 신체를 절단을 하면요 여러분, 그쪽에 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처음에는 그쪽에 다리가 있는 것처럼 아프고 그쪽에 다리가 있는 것처럼 저리고 그쪽에 다리가 있는 것처럼 막 괴롭대요. 그래서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보낸대요 그 여자가. 근데 그 여자도 결혼을 앞두고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였고 굉장히 예쁘고 몸매가 좋은 여자였대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대요. 이 여자 이제 어떡하지? 그랬는데 그 여성분이 퇴원할 때쯤 돼서 보니까 여성분이 남자친구랑 같이 퇴원을 이렇게 수속을 밟는데 미니스커트를 예쁘게 입고 퇴원 수속을 밟더래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그 수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박경철 선생님의 책이거든요. 김혁수님 그 책에서 봤어요. 네. 근데 저도 되게 그거 보면서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팔이나 다리가 없을 때 나도 그 여자처럼 당당하게 짧은 치마를 입고 당당하게 멋지게 웃으면서 지금처럼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 근데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박수를 보낼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만약 내가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내 배우자가 갑자기 그런 사고를 당한다면 나는 과연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해보게 되더라고요. 멘탈이 깨질 것 같아요, 구름님. 우리 77님은 계속 울고 있어. 그래서 저는 무작정 비난만은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사고를 당한 예비 배우자를 두고 등지는 모습을 무작정 비난은 할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인간적으로 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좀 더 아름답게 헤어질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좀 더 아름답게 그 사람의 가는 마지막을 지켜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인간사의 바닥을 보여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속상한 부분이 있네요. 끝까지 그냥 편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확실한 건 너님 좀 나쁜 놈인 것 같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말 실수했네요. 많이 나쁜 놈인 것 같아요. 좀 말고 많이.